안녕하십니까. 다방 브라질 달로지게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즐거운 이야기지 따봉따봉 TV 신나는 따봉 TV. 이번 시간은요, 삼바 인사이트 브라질 항만 기회와 규제의 교차로 안비자와 인메트로가 좌우하는 통관의 성패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른 이유는 항구라는 것이 얼마나 이제 전략적인 가치가 있나를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점들을 갖다가 몇 가지를 저희들이 팁을 갖다가 드리려고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무역하는데 중요 루트가 두 군데가 있죠. 항공으로 오거나 네. 아니면 배로 오거나, 그렇죠? 네. 장단점은 있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항공으로 오게 되면 속도가 빠르다, 금방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단점은 비싸다. 비싸다. 이게 항공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거리상으로 해갖고 가격을 매기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수출하는데 뭐 동남아 쪽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어요. 항공이 빨리 가고 거리도 짧으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조금의 차이인데, 브라질은 지금 서울, 인천 기준으로 직항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으로 저희가 뭐 수입을 하려고 그래도 일단 12시간 거쳐서 오는 건 맞죠. 그래서 24시간이 걸린다. 그만큼 또 가격도 비싸지게 된다. 그렇다고 배로 오게 되면 또 장점은 있느냐? 장점이 있죠. 가격이 싸다. 항공에 대비해서. 그렇지만 단점은 운송시간이 많이 걸린다. 서울, 부산 기준으로 배로 브라질 상파울로 항구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35일 정도면 지금 평균적으로 35일 늦으면 4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통관 심사를 하게 되면 한 15일, 한 2주 정도 더 붙죠? 근데 이제 뭘 어떻게 통과를 하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런 것들은 그 팁은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서론으로 들어가서 브라질 항만의 전략적 가치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시죠. 네, 이제 이렇게 그 무역 환경이 불확실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남미의 네. 최대 항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브라질 산토스 항이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중남미에서 최고의 물량을 갖다가 많이 운송하는 항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2023년부터 그랬고 2024년도 그랬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파나마 쪽이나 이쪽이 더 컸었는데 이제 23년서부터는 토스 항이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최고의 항구로 이제 변했습니다. 상파울루가 지금 브라질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고 그만큼 소비가 많은 도시 중에 하나죠. 상업도시입니다. 산토스 항구가 상파울루하고의 인접 지역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항구는 맞죠? 그렇죠. 한 1시간 정도 거리,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있는 항구. 그리고 직접적으로 상파울루의 소비자 내지는 수입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많이 살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네. 서울에서 인천 정도. 맞아요. 딱 그 거리야. 그 정도 되는 거고, 그래서 산토스항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24년도에는 네. 연간 움직이는 게 거의 550만 TE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TU가 뭐예요? TU가 20 컨테이너 하나를 갖다가 움직이면은 그게 한 TEU 기준이에요. 오, 그러면 548만 그렇지. 그래서 거의 이제 24년 동안 거의 550만 컨테이너를 갖다가 움직였다. 오. 예를 들어서 예. 한국 인천항이 네. 2024년도에는 네. 356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천보다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네. 다만 이제 부산이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4분의 1? 부산이 더 많구나. 부산은 2,440만 TEU를 썼으니까 미치네. 어떻게 인프라는 좀 잘 돼 있는 편인가요? 그렇죠. 왜냐면 산토스가 그 다수의 민간 터미널이 있어갖고 네. 경쟁력이나 운영 효율성이나 서비스를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서 지금 1위를 갖다가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도 하는구나. 그렇죠. 그냥 나라에서 관세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게 있고 거기에 민간 터미널이 4개인가가 민간 터미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돈만 내면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오, 그러면 민간 터미널 돈 내고 이용하면 더 빨리, 더 신속하게, 더 안전하게 뭐 이런 게 있나?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더 이제 장비라든지 뭐 이제 어. 통관 시스템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놈의 자본주의는 진짜 돈 내면 뭐 더 빨리빨리, 더 신속하게, 아, 내일 내줄게, 뭐, 아, 더블, 그러면 조금 이따 1시간 후에 와, 막 이런 식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 브라질에 산토스 항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나 해외에서 들어올 수 있는 항구들이 6개 정도가 있는데 굉장히 많네. 왜냐면 브라질은 벌써 땅이 대한민국의 벌써 85배나 되는데 하긴 예를 어떻게- 들면 브라질이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것 중에 뭐 대두, 콩, 아니면 커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고기류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상파울루까지 트럭으로 갖고 와서 내보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지역 근처에 있는 항구를 이용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을 크게 보면은 네. 아직도 브라질을 갖다가 하나의 나라로만 보는데 브라질 안에 5개의 브라질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5개의 큰 지역으로 나누는데 그 네. 지역마다 나오는 특산품들을 갖다가 위해서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거나 이걸 갖다 특화하기 위해서 그런 항구들이 있죠. 그래서 아, 한국 시스템도 좀 틀리겠구나.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이제 벌크로 가는 거나 뭐 이렇게 하나 배로 가는 뭐 대두 같은 경우는 하역 작업이나 이런 것도 상차 작업도 틀릴 테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특화돼 있고, 그러니까 뭐 남쪽 같은 데서는 이제 고기를 갖다가 수출하는데 뭐 이제 냉동된 거, 냉장된 거, 그렇지. 뭐 이제 그런 거에 특화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상파울루 밑에 있는 파라나 같은 경우는 파라나과. 거기 이제 곡물 수출하는 거. 파라나과 항구는 곡물 수출 그렇죠. 특화돼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5개,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5개의 제일 큰 항구들을 얘기를 하자면은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산토스. 산토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러니까 거. 일이고, 여기서는 뭐 다 나가. 이거 중남미 1위고, 그 다음에 이제 상파울루에서 하다 보니까 공산품. 그러니까 수입 수출 다 하고, 공산품, 농산품, 뭐 농산품. 이런 거, 커피, 뭐 이제 이런 것들은 중국에서 알리익스프레스 아니면 테무 막 이런 관련된 것들은 산토스 항으로 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거의 다 그렇게. 근데 그것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물품이 오냐에 따라서 또 지금까지는 이제 세제 개혁이 되지만 세제 개혁 되기 전까지는 뭐 이제 세제 혜택이 있는 항구들을 또 골라서 그쪽으로 오면은 상파울루에서 통관하는 거하고 뭐 남쪽에 산타카타리나에서 통관하는 거하고 또 이제 세금 차이가 이게 있으니까. 이게 주마다 항구마다 또 서로 경쟁이 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경쟁이 있는데 야 산토스 상파울루만 가깝다고 니네 야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여기서 조금 깎아주잖아. 여기서 운송비 그쪽 해도 니네들한테 충분히 이익이야. 이런 거지 지금. 그러니까 우리를 써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 게 브라질이 지역 발전을 갖다가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상파울루에서는 세금을 갖다가 수입할 때 18% ICMS 물건 유통세를 받고 그러는데 이제 그 산타카타리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8%만 받든가 이제 거기 세제 혜택을 줘갖고 이제 그럼 그 차액을 갖고 이제 운송비를 내고도 남는 거였지. 18%하고 8%면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12% 내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러면 예를 들면 10만 불짜리 한 깡통이야. 근데 18%를 세금으로 내야 돼. 그 ECMS만 유통세만. 그러면 18,000불을 내야 돼. 그렇지. 근데 8%만 낸다고 하면 이 돈 갖고 컨테이너 그냥 뭐 트럭 갖고 실려도 나한테 이익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했던 게 이제 그래서 이제 다 품종을 갖다 취급하는 데가 산토스가 1위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타뽀아라고 이타빠는 어디 있어요? 산타카타리나 주에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는 이제 다 민간 터미널이다 보니까. 네. 이제 자동화 빠르게 친절하고 빠르고. 통관 서비스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고효율. 어떻게 오셨어요? 커피 마시고 계세요? 괜찮아요. 서류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괜찮아. 여기 우리 사장님 오셨는데 잠깐 얘기 좀 하시고. 그렇지. 그러면 끝났네요. 이제 찾아가시죠. 뭐 이런 거야. 그렇지. 산토스 같은 경우에 만약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려 그러면 줄 서서 번호표 줄 안 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그렇구나. 여기는 상당히 조금 민간 터미널이고 자동화 시스템의 빠른 처리 속도 이런 걸 자랑한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나베간치스라고 그것도 아. 이제 산타카타리나 주에 있는 산타카타리나 맞네. 그래서 이제 산타카타리나에 있는 것은 이제 거기에는 이제 냉동 제품, 냉장 제품, 그다음에 이제 냉장. 화학 제품 이런 거에 화학. 이제 특화가 돼 있지. 냉동 냉장 하면은 그러면 무슨 식품 쪽이겠네요. 그렇지 이제 고기 수출, 뭐 닭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이 많이 거기서 많이 수입 수출이 되고 비료 이런 것들이 많이 되니까 콩기름도 여기서 간다고 그러지 않았나? 아니 그거는 이제 바나나. 아, 그건 바나나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큰 것은 네. 파라나과라고 네. 상파울루 밑에 파라나 주에 있는데 바나나 주에 있는 바나나과 항구. 근데 네. 이제 거기에서도 냉동 육류 같은 거라든지 네. 거기는 이제 곡물 수출이 특화돼 있고 비료. 그치. 곡물.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곡물 이러니까 좀 그런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5만 톤짜리 배나 뭐 10만 톤짜리 배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에다 그냥 뭐 콩만 대두만 실어가 배. 우리가 얘기하는 20피트 그러니까 그 밑에는 사실은 박스 단위로 뭐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그거 말고 그래도 조금 내가 좀 수입 좀 해. 그러면 이제 20피트 하세요? 40피트 하세요? 아니면 또 저는요 40파이큐예요 20비트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또 20비트가 아니라 5만 톤짜리 배예요 10만 톤짜리 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규모가 틀리네 그래서 이제 브라질이 이제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는 것들이 네. 각 지역에마다 이제 어떤 것들을 갖다가 저기 하냐에 따라서 네. 그쪽에 있는 항구들을 갖다가 쓰고 이제 그렇게 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 또 오이가 있잖아요 오이까지 한번 오이는 이제 수압이라고 해갖고 아니 또 어딘지 모르겠어요 북쪽에 있는 북쪽 건데. 이제 오랜만에 북쪽이네 그렇지. 거기 이제 페르남부크 주에 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산토스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야. 완전히 코딱지만한데 코딱지만. 그러니까 왜냐면 산토스 그렇지. 비하면 아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데 북동부 지역의 응. 최대 항구니까 그쪽에서. 그래도 나름 북동부 지역의 최대 항구. 그렇지. 여기서는 뭘? 석유화. 조그마긴 한데 알잖아. 그렇지. 알잖아. 뭐 곡물 막 때려 박아서 5만 톤 할 거 여기서는 야 그거야 그냥 우리 그 탱크롤이 하나면 야 그거 한 뭐 5개는 가는데 가격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네. 그렇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그래서 특화되어 있는 걸 갖다 얘기를 네. 하니까 네. 어떤 물건을 갖다가 하는데 어느 항구가 나한테 제일 좋고 제일 맞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세금 혜택을 받는 지역이 어딘가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연구를 해서 네. 수입을 하는 게 그러니까 굳이 내가 상파울루에 있으니까 상파울루를 통과하는 게 남쪽에 있으면 남쪽을 통해서라도 수입을 하든가 그럼 이제 혜택이 더 있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다 계산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구나. 이게 항구라고 해서 꼭 고객이 마지막에 그 가까운데 무조건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취급 품목이나 아니면 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알아봐야 된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처럼 그럼 잼민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런 관세 시스템이 다른 나라에도 그래요? 아니 한국 예를 들면 한국이면 인천하고 부산에서 하는 거하고 틀리냐 이거지 관세가. 아니지 한국은 다 똑같지. 근데 이제 문제는 브라질은 이제 땅덩어리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네. 그 지역의 개발을 갖다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파울루 같은 건 공업 도시고 여기 돈도 많고 이러니까 잘 버니까 못 버는 도시에다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지. 그걸로 인해서 거기서 서비스를 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산업을 갖다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야 이게 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아는 뭐 리오데자네이루 이런 데는 내가 무슨 이렇게 거기도 배가 들어오긴 들어와. 형 들어오는데 내가 아는 배는 이렇게 무역선이 아니라 크루즈. 거기는 사람을 싣고 관광으로 다니는 배가 들어와. 아니 그래서 얘를 아까 우리가 지금 5위까지 했는데 이제 6위서부터 10위까지는 그란지도 소울도 들어가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빼생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따과 여기 리우드자네이루고 리우 항이 있고 그다음에 10번째로 이제 마나우스에 항이 있지. 그렇구나. 자유무역지대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그 지역에서만 하는 게 더 유리하지. 내가 거기까지 뭐 물건을 보내갖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렇죠. 어떤 제품을 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틀리지. 그러니까 전자제품 같은 거 하는 건 뭐 마나우스를 통과해고 하는 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중남미 항만의 경제 구도 속에 산토스 항의 위상. 역시 산토스 항이 1위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분명히. 그러면 나머지 항구들이 그런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산토스 항을 왜 계속 사람들이 찾느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중남미를 갖다가 보면은 네. 2023년도서부터 내가 일이라고 했는데 네. 상파울로는 물건을 원천적으로 내가 물건을 받고 아니면 물건을 보내는 시작과 끝이 같이 되는 항구야.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남미에서 제일 두 번째로 큰 항구라고 하면 파나마. 그 파나마는 나 같은 잼민이도 알아. 왜냐면 파나마 하도 이제 얘기가 많아. 옛날에 뭐 북한 거기 갔는데 그거 뭐 가짜였다. 뭐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다. 뭐 마약 운반했다. 이런 거부터 트럼프가 파나마를 우리 거야 아닐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파나마 워낙 인지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파나마의 항구는 파나마. 거기에서 파나마가 데스티네이션 파이널 대장 아니지. 물류. 거기에서 그렇지 물건이 거기까지 가서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저기를 간다 그러든지 그러니까 그 물건을 갖다가 그런 걸 할 때 약간의 쓰임새가 좀 틀리네요. 그렇지. 항구인데도. 그런데도 저기를 하고 산토스 항이 네. 더 크다. 산토스는 이제 출발하고 도착 지점이고 파나마 같은 경우는 트랜스보르도 하는 걸 갖다가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 잠깐 곁다리 질문을 파나마 항구가 미국 거예요? 파나마 거예요? 미국이 해줬다가 미국이 만들어준 걸로 알고 있거든. 만들어줬다가 파나마에다가 줬지. 근데 줬어? 이번에 줬지. 그래서 그 다 이제 파나마 국적으로 다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운영 회사가 미국 뭐 이런 거 아니야? 미국 회사였다가 이제는 파나마 국영 회사로. 아 됐어?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가 이제 그걸 다시 달라고 다시 하려고? 그러고 있는. 당연히 안 줄 거 아니야. 미쳤다고 해줘. 근데 이제 그것도 뭐 힘으로 뭐 뺏든가 뭐 이제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는 거지. 그렇구나. 나중에 파나마 스토리도 괜찮아요. 그 뭐 진짜 허허벌판에서 막 땅 파고 이런 것도 한번 할만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얘기로 또 들어가면 산토스 파나마. 그러면 지금 남미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남미에 또 다른 항구는 없나? 그러니까 다음에로 경제가 많이 움직이는 나라가 멕시코. 그래서 멕시코도 항구가 2개가 있는데 이 멕시코는 미국의 수출 의존을 갖다가 무역을 갖다가 의존하다 보니까 그쵸. 미국 근접성을 바탕으로 많이 성장을 했지. 지역적인 요건이 중요하구나. 그렇지. 멕시코에 있는 항구는 미국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가는 물량을 하는 관문으로서 멕시코의 항구들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규모로 남미에서는 세 번째 규모는 멕시코 항구들이 되고. 근데 약간 멕시코 항구는 남미 지역에서 이거보다 지네들끼리 좀 따로 노는 개념 아니에요? 멕시코 항구에서 다시 통해서 남미로 들어오고 뭐 이런 건 없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멕시코에서 다 저기 해서 들어오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없지. 멕시코는 자체 예를 들면 인구수도 있고 자체 시장 내수 시장도 있으니까 지네들이 그냥 들고 와서 내수만 한다. 산토스항은 내수만 할 뿐이 아니라 허브로서 남미에 있는 이런 역할도 조금 위치를 한다 이런 왜냐면 이제 얘기죠. 브라질은 최대 교육국이 중국이잖아. 그렇죠. 중국하고 또 인도. 두 번째로 많은 교육국이 미국이야. 아 미국이에요. 그렇지. 오.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제일 큰 브라질의 교육 이런 걸 하는 물동량이 멕시코보다는 더 크지. 아 멕시코보다 크구나. 멕시코보다는 크지. 멕시코도 클 것 같은데 멕시코보다 훨씬 크구나. 멕시코보다 크지.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일진들이 있어요. 일진들이 있어 지금 이제 멕시코, 브라질 뭐 일진들이 있어. 일진들 말고 이런 거 있잖아. 이진 중에 좀 기회를 저 새끼 내가 조금 한번 요즘에 내가 운동 좀 해서 근육 좀 올라왔는데 뭐 한 번 치면은 한번 개길 수 있을 것 같거든. 이런 애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콜롬비아 얘가 왠데? 콜롬비아가 오. 이쪽으로 이제 남태평양 쪽으로 해갖고 네. 이걸 갖다 연결을 시켜서 대륙을 건너와서 브라질 쪽으로 이렇게 오겠다고 지금 하는 뭐 연구들도 있고. 약간 동네 일진 같은 느낌이구나. 얘는 이제 뭐 전 세계로 뿌린다기보다 그쪽 카리브 쪽 있는 그런 쪽에 요렇게 받아서 내가 요런 쪽만 풀어도 나는 조금 괜찮을 텐데 요런 느낌인 거지? 그치. 브라질이 동쪽으로는 남미 대륙의 동쪽으로는 없으니까. 콜롬비아가 실질적으로 브라질하고 국경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몰라. 근데 브라질이 워낙 크다 보니까 북쪽으로 가면 콜롬비아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쪽 통해서 가거나 가면 콜롬비아가 나름 브라질하고 손 한번 딱 잡고
자, 니네 이거 브라질 거 필요하지? 나한테 와. 내가 갖다 줄게. 뭐 이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서나 한국에서 일본에서 오는 것들이 훨씬 더 짧아져 갖고 그렇게 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내려와서 안데스 산맥을 건너서 대륙으로 여기까지 오는 지금 고속도로를 지금 내려고 그래? 중국이 이제 자본을 대서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게 말이 쉬운데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근데 이제 그쪽 지역 개발하겠다고 하는 국가들한테는 뭐 이제 칠레라든지 페루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또 저기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자연의 힘이 대단한 게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딱 있어요. 딱 있고 이게 태평양을 딱 가로막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칠레, 페루를 빼놓고는 이게 그 다음에는 브라질하고 넘어오는 이런 나라거든요. 기후도 틀리죠. 문화도 틀리죠. 먹는 음식까지 다 틀려. 안데스 산맥이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이 산이 하나가 있는 게 그냥 같은 남미 대륙인데 전혀 틀리거든. 근데 그거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개발 비용일 것이다. 시간도 시간일 거고, 그렇죠? 요거 형 갑자기 생각났는데 한국이 터널 뚫는 기술이 전 세계로 1등이래. 요 안데스 개발할 때 한국 회사 들어와서 터널 빵빵 뚫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근데 이제 경쟁이라는 게 네. 그런 것들이 너무 한국 아니 한국이니까 그래 그것까지 좋은데 한국이 그쪽에 기술력이 있는 건 맞는 소리고 네.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누가 와서 일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냐 하는 것들이 그렇죠. 간접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 다 봐야 돼. 근데 이제 이런 항구들을 얘기할 때는 우리들이 이제 항구에서 이게 얼마만큼 빨리 오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지금 더 이제 중요한 것들은 모든 인프라가 돼 있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라는 것은 이제 요새는 물건을 갖다가 통관을 하려면은 내가 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려면은 인증 싸움들이 많아.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브라질에서 이제 크게 보면은 2개라고 할 수가 있지. 뭐 네. 3개 통신 제품까지 하면 3개인데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안비사라고 그래갖고 네. 이제 위생 감시고 여기에는 이제 뭐 식품, 의약품, 네. 의료기기, 화장품 이런 것들의 건강에 미치는 것들은 모든 걸 갖다가 수입을 갖다가 규제하는 연방 기관이다 보니까 그렇죠. 저번에 제가 식약청이라고 표현했는데 형이 갸우뚱거렸던 게 바로 그런 이유. 식약청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틀의 연방 감시국이에요. 위생 감시국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수입할 때는 우리가 할 때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우선적으로는 규제를 받다 보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수출을 할 때는 한국에다 수출할 때는 뭐 이제 설탕, 닭고기 이제 이런 것들을 수출하려면 다 거기에서도 그런 규제 대상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봐야 되는데 모든 항구들이 다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내가 이제 뭐 물건을 갖고 왔는데 여기에 그런 게 없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류를 띄어갖고 오고 걸리고 도착하고 이런데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거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당연히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안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을 하면 수입 업체가 이제 우선 자격증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제 제품을 등록해야 돼. 그렇죠. 3번째는 수입 허가를 또 받아야 그렇죠. 돼.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항구에서 항만 검역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이 절차들이니까 이 중에 영업 허가가 제일 쉬워. 이거는 돈 내고 뭐 이렇게 맡겨놓으면 일단 돼. 근데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이제 기업이 이제 안비자 등록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품 등록 받는 거.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안비자 같은 걸 갖다가 잘하는 항구는 산토스나 나베간치나 파라나과 같은 데가 거기가 이제 잘하고 이제 식품을 갖다가 취급을 많이 하니까 그렇구나. 거기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다.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딸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좀 잘 알고 있으면 그런 항구로 들어오는 게 더 낫다. 예를 들면 산토스보다 저쪽으로 오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딸기는 아마 다 에어로 오게 될 거야. 또 이것도 틀린 얘기구나. 빨리 누르고 빨리 상해. 그러니까 빨리 오는 게 나아. 어쨌든 비싸게 팔 수 있으면 그렇게 와도 상관은 없으니까. 맞아. 그렇구나. 또 인메트로는요? 그래서 이제 2번째로 이제 인메트로 그러면은 네. 인메트로가 뭐냐면은 브라질 국가가 표준
표준 품질 연구소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브라질에 한국의 들어오는 KS 마크 약간 그렇지. 비슷한 느낌이죠. 공산품은 모든 공산품은 네. 품질하고 안전의 표준을 갖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야. 주로 통제되는 품목이 뭐죠? 그러니까 뭐 이제 전자제품이라든지 그렇죠. 가전제품, 가전제품. 뭐 이제 뭐 타이어, 완구류,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인멘트로 인증의 대상이지. 거의 많은 한국의 이제 수출 품목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메트로도 마찬가지로 OCP라고 Organismo de Certificação de Produto라고 해갖고 거기를 네. 통해서 인증을 갖다가 받아갖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브라질 또는 해외에서 인메트로에서 지정된 연구소에서 시험을 해서 그 표준에 다 부합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게 중국하고 브라질하고 교역량이 많다 보니까 중국 국내 안에는 인메트로 인증기관이 있어요. 상해에 들어가 나가 있지. 그렇죠. 나가 있는 거죠. 그치, 나가 왜냐면 있는데. 워낙 교역량이 많은데 여기 와서 받고 이러려니까 우리가 아예 거기다가 지금 차려줄게. 만일에 사무소가 브라질로 있지. 올 거는 그쪽에서 맡아갖고 와. 근데 중국에서 품목만 거기서 맡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한국 제품도 그렇죠. 거기 여기가 가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와서 브라질까지 와서 하면은 우선적으로 거리도 있고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게 디버깅이 난다던가 중간에 고치려 그러면 왔다 갔다 이러니까 차라리 중국 가서 맞는 게 장점일 수도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인증서를 받으면은 네. 인증서를 갖다가 제품에다가 네. 라벨을 부착을 해서 통과를 있는 그래야지만 나중에 수입했을 때 여기서 통과하는 세관 측에서 야 인메트로 줘. 없어? 이런 미친놈도 인메트로는 안 돼 이거. 이럴 경우가 안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인메트로 기관 한국에 생길 여지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아마 트라이들은 하고 있는데 네. 아마 이제 상해에서 카바를 갖다가 한다. 왜냐면 지금 일본에서도 자기네 거기다가 하나를 차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말이 있고, 한국에다가 인메트로 같은 게 나가 있으면은 국가기관이 나가 있으면은 한국 조금 수출을 약간 어떻게 해야 되나. 상해 지사 개념으로 이렇게 한국 지사 개념으로 조금 하나 딱 내주고 아니 어려운 것들은 니네 상해한테 줄게 우리 짜지구랑 한국 내에 있는 회사들은 우리가 할게 이게 마찬가지로 교역량이 많아지고 그래야지 좀 찔러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의 연구소들을 갖다가 네. 거기에서 다 서티를 받아서 한국에서 하는 걸 갖고도 인증을 받아갖고 근데 지금 그런 인증 저기가 메르코술 자체로 메르코술이랑 한국이랑 이런 것들이 다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안비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지금 계속 나오는 것들은 일부 한국에서 있는 서티들을 갖다가 인증을 임시적으로 인증해주는 인정해주는? 그렇지 인정해주는 방법을 갖다가 네. 지금 찾고 있는 거지. 이게 항상 관건이긴 해요. 항상 어려운 부분이야 이 인증 부분이. 그래서 이제는 물건이 이제 세금뿐만이 아니라 안 보이는 장벽, 무역 장벽으로 비관세 장벽으로 이런 것들을 인증 사업으로 해갖고 하는. 인메트로는 어디서 관장해요 기관이? 인메트로에서 관장해. 인메트로가 브라질 관장하는 기관이야. 기관 이름이에요. 인메트로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나? 관장은 과학기술처를 통해서 그렇구나. 거기 부서로. 이거 뭐 이렇게 조금 정치적으로 연결해갖고 이거 안 되나? 그렇지 않아도 이제 벌써 지금 계속 인메트로를 갖다가 한국에다가 한국과학기술부 장관하고 와서 단독대하면서 야 우리 교육력 늘어가자 중국하고 맨날 짬짬이 하지 말고 근데 힘들잖아 인메트로 한국에 설립해줘 아니 설립해줘 내가 갈게 내가 이렇게 안 되냐 이거지. 그런 김에 인메트로 부산에 인메트로 서울에 안비자 딱 좋잖아. 그림 괜찮지 않아요? 서울에 삼성이나 역삼에 안비자 인메트로 딱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한국에 뭐 지금 이제 자동차 수출하는 사람이다. 그런 건 다 부산이잖아. 2년에 한 번씩 계속 그러니까 계속 또 모든 부품 그런 것들이 이제 가만히 앉았어도 계속 티켓 뛰면서 돈 벌 수 있고 안비자 화장품 막 하고 싶은 사람 엄청 많잖아. 그 서울 하나 해봐. 그냥 줄 서서 기다릴걸. 국가 기관이잖아. 네. 공무원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아니 그럼 그건 안 돼 형? 내가 인증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 대행기관은 될지. 오토리제이션을 받아. 그렇지. 안비자나 인메트로에서. 그리고 한국에 하나 차려. 이건 안 돼? 있어.
그래서 이제 대행 기관으로 자, 가자 우리 서울로 가자. 우리 이거 안 찍어. 우리 이것만 하면 되겠는데? 대행 기관이 대행 기관. 그렇게 해갖고 이제 안비사의 일을 봐주든가 인메트로의 일을 갖다가 봐주는 그런 협력 기관으로 저기는 할 수가 있지. 그거 괜찮은데? 예를 들면 한 3년 계약,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봐라 우리가 이만큼 하고 니네 일을 대신 우리가 서비스 하는 거야. 이거 봐 많잖아. 이렇게만 보여주는 단계적으로 접근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그런 전문 업체들이 있지 벌써 다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한국 업체들이 브라질에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법률적으로나 규제받는 것들이나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협력해서 확보해서 지금 더 브라질 표준을 갖다가 사전에 먼저 대비를 해서 이런 규제에 문제되지 않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했으면 계속 좋겠다.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컨텐츠가 기승전 신뢰받을 수 있는 파트너 이걸로 끝나요 항상. 그만큼 어렵다 복잡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 항만 통관 시스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물론 이것도 더 디테일로 파고들면 이거보다 할 얘기가 수만큼 많지만 이 정도만 아마 이해해도 대충 머릿속으로 보시는 시청자들이 좀 감을 잡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항만을 했는데 네. 다음에는 이제 항공 쪽으로 공항 쪽으로 이제 에어 쪽으로 오는 것들이 어떻게 하는 게 방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청자분들이 또 원하는 분야가 있다 그러면은 댓글에다 써주시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사콜레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보따리 장사 이건 별로 없어요? 비밀이? 그냥 사갖고 보따리 풀으면 돼? 원래 보따리 장사를 시작하다가 박스로 하고 그냥 박스 하다가 컨테이너 하고 이러는 거야. 무시하지 마.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